마치 고위공직자 비리 박람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자가 방송토론 패널을 교체하고 언론사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작과 언론 통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것으로 총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다면 그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완구 후보자에게는 땅 투기를 비롯한 재산 형성 의혹, 본인의 병역 문제, 학위 논문 표절, 황제 특강, 특혜 채용 문제 등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천호선의 브리핑 11번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결국 복지 후퇴로 귀결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데 이어서 새누리당 또한 무상급식을 포함해 복지 구조조정부터 하겠다는 엉뚱한 해결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온 OECD 통계대로 대한민국은 복지 지출도 국민 부담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국가들보다도 복지 지출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이란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파멸적 해결책을 미화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복지 논의를 주도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엉터리 주장을 거두고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각 정당은 지체 없이 복지와 조세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복지가 지나치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진다는 새누리당이 맞는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오락가락하는 새정치연합이 맞는지, 부자 증세와 보편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정의당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 앞에 토론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증세 없는 복지를 폐기해야지 복지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그나마 남아있는 복지정책도 없애고 앞으로는 어떤 복지도 하지 않겠다는 복지 포기 선언이 될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장애인 언니를 둔 동생의 자살, 전 재산을 잃은 후 분신을 택한 양주마트 사건, 또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포항 모녀 같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잇따르는 비극 앞에 복지 중단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정 기조를 복지 우선으로 바꾸고 세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13위입니다. 복지도 13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의로운 복지 증세를 해야 합니다. 국민은 증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국민도 다수입니다.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을 무시한 불공정 증세이자 뒤로 하는 꼼수 증세이며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묻지마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증세가 선행되고 복지 증세가 신뢰를 얻으면 십시일반의 보편 증세도 흔쾌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세의 도입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증세의 방안으로 사회복지세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이 논의에 대해서 정의당은 원내 유일 진보 정당으로서 또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 U+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의 사용자인 SK와 LG가 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도급으로 일자리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휴일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의 수당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노동조합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사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원청 통신 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오고 있는 통신 재벌 기업이 하청 기업이나 경청을 내세워 뒤로 숨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연초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제가 그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광고탑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두 분의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의당 당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당선되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 앞장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은 원내 야당으로서 민생 협력과 혁신 경쟁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정권 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혁신은 여야 없이 특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정년의 강령에도 있듯이 국민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지향하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겠다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를 소신으로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심상정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우리 정의당과 합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 원포인트 회동을 조만간 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령 토론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강령 제정과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온라인과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고하고 반영할 만한 제안도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3인주의를 명기할 것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토론이 뜨겁습니다. 논쟁이 있지만 우선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의 강령에 담겨 있는 3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당명이 아닌 강령 속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이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당을 진보정당이라 할 것인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것인가, 3인주의 복지국가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한편에서는 3인주의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포괄하고 있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진보정당과 또 지금의 다른 정당과 다른 차별성을 분명히 하려면 강령의 3인주의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 진영이든 국민들에게든 특정한 주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사정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 지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도 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만 들어가면 당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태도라든지 내가 반대하는 것만 빠지면 다른 것은 관심 없다 하는 태도든지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의견을 가진 그룹을 공격하고 단정하고 무슨 심사하려는 태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 나가는 모든 신강령 재정위원회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별도로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공동의 비전이 강령이라면 다른 생각을 덮어두고 논쟁을 피해서 만든 강령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드러내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령은 공통분모를 최대화하자는 것이고 당원의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 때 정치적 실천의 지침이 되는 의미 있는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가능하면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내에서 공통분모를 최대화하기 위한
지혜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당이 20펀드를 모금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치 7억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직 2월 말까지 계속 모금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채워서 10억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도 능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음악 듣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당이 MB 자원 외교의 실상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 사저 앞에 방문한 일도 있죠.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우리 중앙당의 최영 국장이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끄지 말고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f I had the chance, I'd never let you go. So won't you say you love me? I'll make you so proud of me. We'll make them turn their heads every place we go. So won't you please be my little baby? Say you'll be my darling. Be my baby now. I'll make you happy, baby. Just wait and see. For every kiss you give me, I'll give you 3. Oh, since the day I saw you, I have been waiting for you. You know I will adore you till eternity. So won't you please be my little baby? Say you'll be my darling. Be my baby now. 예, 이 방송 모두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MB의 귀에는 이 방송도 거짓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기획홍보실 국장이자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현입니다. 너무 직함이 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의당 MB 사냥꾼 최현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MB 자원외교 사냥꾼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0월경부터였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신 김재남 국회의원실에 서준섭 보좌관이 저를 국회의원실에 부르면서 이 계기가 시작됐죠. 당시 서 보좌관은 국정감사를 좀 잘해보고자 MB 정권에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저희 손에 잡힌 것은 멕시코 구리광산인 볼레오 광산 개발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볼레오 동광이라는 광산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2010년에는 디폴트라고 하는데 이제 부도 직전이죠. 예,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던 볼레오 동광, 이제 구리광산이죠. 구리광산을 인수했는데 문제는 완전히 망한 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광물공사가 6천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거죠.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자기들 말로는 이 광물공사가 계속 여기서 광산에서 돈을 걷어들이면 얼마나 많은 돈을 회수할지 모른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꿈 같은 계획이었다고 보는데 결국 투자했던 기업들이 계속 돈을 빼려고 하니까 그 기업들의 지급 보증까지 하면서 2년간 꾸준하게 세금을 탕진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결국 1조 5천억에 가까운 돈이 낭비되었고요. 순수하게 이제 회수된 돈, 매각된 돈 등을 고려하면 1조 원의 혈세가 공중분해가 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통 일반 기업에서 회사에 1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면 그 사원은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광물공사의 전현직 사장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고작 말단 직원 4명만 경징계를 받더군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을 저희가 폭로하게 되면서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 날의 투자 실패 의혹인데요. 석유공사가 야심차게 캐나다 하베스트에 총 4조 5천억이라는 돈을 퍼부어서 날이라는 광산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석유공사가 이 인수에 이 4조 원 넘는 거금을 퍼부은 것은요. 당시 이제 지금도 유명한 투자 자문사죠. 예, 메릴 린치의 투자 자문 보고서를 기초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릴 린치가 제대로 투자 자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사실 석유공사가 나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09년 10월 20일인데 당시 투자 자문 보고서가 받아본 것은 그보다 하루 전인 10월 21일, 그것도 책자가 아닌 이메일 형식의 일종의 서류도 아닌 제대로 된 아닌 보고서 정도를 전달받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특히 메릴 린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영찬 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냄새가 나죠? 예, 권력형 비리 의혹이 더더욱 불거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돈이 좀 남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기시도 이제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수익성도 약화돼서 매년 만년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작년에 최종적으로 350억이라는 헐값에 이 기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조로 인수해서 결국 350억이라는 헐값에 파는 이런 끔찍한 일인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거저거 뭐 회수한 금액까지 포함해도 2조 8천억이라는 돈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예, 정말 1조라는 돈도 큰데 2조 8천억이라니 정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정의당의 김재남 국회의원 이렇게 한데 모여서요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처음 내고요. 볼레오 동광개발 문제건을 터뜨린 뒤에 바로 하베스트 헐값 매각이 언론에 엄청나게 부상되었죠. 그리고 김재남 의원실에서 추가로 캐나다 홀리버 가스 개발에서 또 1조 원의 혈세 탕진이 됐다라는 게 폭로되면서 본격적으로 MB 자원외교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저희는 일단 다짜고짜 MB를 국정조사장에 세우자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부터 하고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전현직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감사원에서 석유공사 사장은 따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압력에 굴복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나마 만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죠. 12월 19일 역사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친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간사로 해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현직 공사 임원들만 나와라 라고 하는 반쪽짜리 국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국정조사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형식적인 보고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마침 MB가 자서전이라고 하죠. 회고록을 발행했습니다. 자원외교는 원래 돈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성공률이 매우 낮고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는 높은 114.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이 당시 자원외교는 관심이 많던 한승수 총리가 진행했다라는 등등 정의당에서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모여서 바로 MB 집 앞으로 갔습니다. MB가 국정조사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에 불도우저식으로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고 자신이 직접 출석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게 하는 것만이 지금까지 벌어진 30조가 넘는 이 자원외교 혈세 탕진에 대해서 사죄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MB 집 앞에 논현동 29번지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운집했지만 MB는 그날 소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들을 피해서 외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의 회원들과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저희 정의당 당원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역시 경찰들이 저희들의 서한 전달을 막아내서 50m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B를 국정조사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음 악어로에 10만인 서명운동란을 열었습니다. 지금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이 꼭 서명에 참가하셔서 MB를 국정조사장에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